혹시 살면서 와, 이건 진짜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하고 소름 돋았던 순간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그리고 이 현상의 동시성이라는 이름을 붙인 칼 융의 아주 미스터리한 세계로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런 경험들이요. 어떤 사람을 딱 떠올렸는데 바로 그 사람한테서 전화가 온다거나 진짜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막막했는데 우연히 펼친 책에 해답이 떡하니 적혀 있다거나 하는 단순한 운이라고 하기엔 뭔가 좀 찜찜한 그런 순간들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바로 인과율이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A가 B를 일으킨다. 아주 간단해요. 공을 치면 공이 날아가죠. 하지만 동시성은요, 이 당연한 규칙을 그냥 와장창 깨버리는 개념입니다. 두 사건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결과 관계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경험하는 나에게는 정말 소름 돋게 깊은 의미로 연결되는 현상. 그게 바로 동시성입니다. 이 미스터리한 개념을 파헤치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이 바로 칼 융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기묘한 현상들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정말이지 고독한 탐구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융의 탐구는 그냥 지적인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이건 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는 끔찍한 환영을 받고요. 어릴 때는 정말 단단한 호두나무 식탁이 아무 이유 없이 쪽 하고 갈라지고 심지어 빵을 자르던 강철 칼이 산산조각 나는 걸 목격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으면서 융은 평생을 따라다닐 질문을 품게 된 거죠. 과연 내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일까? 이런 융의 생각은 결국 그의 스승이자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로이트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이건 모든 걸 이성과 과학으로 설명해야 직성이 풀리는 세계관과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도 존재한다고 믿는 세계관에 피할 수 없는 대격돌이었죠. 그 운명적인 대화는 비엔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융이 당시에는 거의 미신 취급받던 초심리학,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현상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출저한 유물론자였던 프로이트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게 라면서 그냥 딱 잘라버립니다. 프로이트의 이런 완고한 태도에 융의 내면에서는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나중에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죠. 나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마치 내 횡격막이 쇠로 만들어져서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다. 두 거인 사이의 공기가 정말 팽팽하게 당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옆에 있던 책장에서 갑자기 꽝! 하는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이 터져 나온 겁니다. 둘 다 책장이 무너지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죠.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의 정신적인 긴장이 현실 세계에서 물질로 폭발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순간에 융은 오히려 아주 침착하게 충격에 빠져있는 프로이트에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 현상의 예입니다. 제가 지금 증명해 보이죠? 잠시 후에 똑같은 소리가 한 번 더 날 겁니다. 정말 대담한 선언이었죠. 그리고 융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책장에서 또다시 꽝! 하는 두 번째 폭발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프로이트는 그저 경악한 얼굴로 융을 쳐다볼 뿐이었죠. 바로 이 순간 이성과 인과율이라는 단단한 세계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길은 다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서로 다른 세계로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프로이트와 헤어진 융은 이제 서구의 합리주의만으로는 자신의 경험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대의 연금술이나 동양 철학, 특히 중국의 주역 같은 텍스트에서 새로운 생각의 틀을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융의 동시성 이론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일화는 아마 이 황금풍뎅이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당시 융에게는 아주 골치 아픈 환자가 한 명 있었는데요. 이 여성이 너무 극단적인 합리주의자라 어떤 심리치료도 먹히질 않았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환자가 상담 중에 간밤에 꾼 꿈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자기에게 황금 풍뎅이 모양의 보석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환자가 황금풍뎅이 이야기를 딱 마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융은 등 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어요. 창문에서 톡톡 하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였죠. 그가 창문을 열자 믿을 수 없게도 스위스 취리히 그 기후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환자의 꿈에 나왔던 그 황금풍뎅이와 똑같이 생긴 곤충 한 마리가 방 안으로 날아 들어온 겁니다. 이 비합리적이고 기적 같은 사건은 마침내 환자의 그 단단한 이성의 벽을 허물어뜨렸고 자신의 내면 세계와 바깥 현실이 이렇게 기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온몸으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책장에서 난데없이 터져나온 폭발음이나 꿈속의 풍뎅이가 현실에 나타난 사건처럼요. 인과관계는 전혀 없지만 어떤 의미로 강력하게 연결된 사건들의 동시 발생. 융은 바로 이것을 동시성, 즉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세상을 지배하는 또 하나의 원리, 비인과적 연결 원리의 위대한 발견이었던 셈이죠. 융은 동시성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 배후에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거대한 이론 체계를 세웠는데요. 그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개인의 의식을 넘어서 인류가 함께 공유하는 거대한 정신의 바다, 바로 집단 무의식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 속에는 신화나 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패턴, 즉 원형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동시성은 바로 이 원형이 우리 내면에서 활성화될 때 외부 세계에서도 그에 딱 맞는 상징적인 사건이 짠 하고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융은 궁극적으로 정신과 물질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의 세계, 즉 우누스 문두스라는 더 깊은 차원에서 사실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아니, 정신과 물질이 연결되어 있다니? 이게 너무 좀 비과학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20세기 가장 첨단의 과학이었던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아주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리학자 닐스 보어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실제라고 부르는 모든 것은 실제라고 간주할 수 없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관찰자의 의식이 미립자의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양자물리학의 발견은 융의 동시성 이론과 정말 기묘하게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신비로운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우리 삶의 나침반으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이론을 넘어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이 신호들을 읽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시성은 여러 가지 얼굴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때로는 계속 반복되는 어떤 패턴을 통해서 지금 그 길은 위험해 라는 경고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놀라운 우연의 일치를 통해서 그래, 너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 라는 확신을 주기도 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신호에 어떻게 반응하면 좋은지가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확신의 신호를 느낄 때는 일기를 쓰면서 그 패턴을 한번 쭉 추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는 듯한 동시성을 경험한다면 그건 아마 이제 그만 안주하고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도전해봐 라는 뜻일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이 신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의미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융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섬뜩한 경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인간 정신이 가진 무시무시한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가장 큰 위험이다. 정신이 가장 큰 위험이다. 이 말은 정말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지 않나요? 만약에 우리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가 정말로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의 미성숙하고 뒤틀린 정신이 이 현실 세계에 얼마나 끔찍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진짜 위험은 핵폭탄 같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우리 인간의 정신, 바로 그 자체라는 것. 이게 융의 마지막 통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정신과 물질이 정말로 연결되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정신은, 여러분의 생각은 과연 어떤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